네, 17년식 포터2인데요. 현재는 시동을 꺼놓은 상태인데 약 한 1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셨고요. 이 차량은 얼마 전부터 차량 출력이 나오지 않고 또 가속이 되지 않고 이래서 방문해 주셨는데 고장 코드가 떴죠. 0404 배기가스 컨트롤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PM 센서, 이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PM 센서가 지금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부품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수리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차량이 출력 부족으로 가속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이 P0404인데요. 지금 EGR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탈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GR이 저 안쪽에 있죠. 쿨러하고 같이 탈거를 해서 쿨러도 이왕 탈거를 하게 되면 클리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F 클리닝 하고요. 그런데 17년식 이 차량이 이 EGR 밸브를 교체하고 나면 다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코딩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교체하고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GR을 탈거했습니다. 이 녀석이 말썽을 피웠네요. 쿨러에서 EGR을 분리했는데요. 이왕에 탈거했으니까 클리닝 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EGR은 쿨러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습기도 필히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 묻은 손가락 조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탈거한 DPF를 한번 볼게요. 전달입니다. 후단에는 백화가 많이 끼었네요. 크랙 간 거는 없고요. 클리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EGR 쿨러 클리닝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클리닝 마쳤습니다. EGR 조립해서 장착하면 되겠네요.
예, EGR은 조립을 해서 다 장착을 했고요. 냉각수 주입하고 시동 걸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0도, 800도, 510도, 지금 DPF 동시에 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대 있죠. DPF EGR 조립을 다 마치고 시동을 걸어서 온도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에어는 다 빠진 것 같네요. 철수하고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없고요. RPM 3000 올려보겠습니다. 차입이 정상이죠. 오케이. 네, 조금 전에는 DPF 차압량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엔진 속도 대비 EGR 열립량을 확인해 볼게요. 흡입 공기량과 EGR 작동하는 게 맞아떨어지죠. 네,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네, 작업을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스캐너를 장착해서 서비스 데이터 확인하면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운전을 다녀왔는데요. 고장 코드가 하나 떠있죠. 24C6. 이거는 PM 센서죠. 예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는데 부품이 없어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고요. 예, 오늘 작업했던 내용은 바로 EGR이죠. EGR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 작업을 했고요. 또 쿨러를 같이 탈거를 해서 쿨러도 클리닝을 했습니다. EGR 밸브의 구조죠.
이렇게 작업 내역이 나와 있죠. 뭐 정비사님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또 장엄하게 또 설명을 하면 또 지루할 테니까요. 설명을 이걸로 마치고요. 네, EGR 작업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남길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마침 오늘 그 EGR 작업이 있어서 뭐 잠깐 작업을 하는 김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뭐 정비사님들이야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EGR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EGR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만 들었지 EGR이 무엇을 하는 건지, 왜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 EGR이 장착되게 된 그 배경은 결론적으로는 환경이죠. 넓은 범위에서 환경인데, 그럼 EGR이 장착되었을 때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EGR은 단순하게 질소, 산화물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은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질소, 산화물, 흔히 말하는 NOx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NOx가 만들어지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일반 그 온도에서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지 않거든요. 결합하지 않는데,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 그리고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질소와 산소가 아주 쉽게 결합을 해요. NOx가 되는데, 그 NOx가 잘 알다시피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인체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발암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EGR인데요. 그러면 그 NOx를 없애는 방법이 EGR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해서 그 NOx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차량이 운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연소실 온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산소와 질소가 아주 결합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Ox의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결합하는 것을 막으려면 EGR이 배기가스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산소가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것을 다시 바이패스 시키는 거죠. 엔진 흡입 쪽으로 다시 유입을 시켜서 그 산소를, 그러니까 AFS, 우리 에어클리너, 그리고 터보를 거쳐서 인터쿨러 거쳐서 흡입으로 유입되는 그 일반 공기, 질소가 79%, 산소가 21%인데 그 공기를 줄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공기를 줄이면 결국은 21%의 산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소의 양을 줄여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공기량을 줄이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EGR이 열리고 다 연소된 그 배기가스가 연소실로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출력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연소실의 온도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산소의 결합도 중요하지만 연소실 온도를 다운시키게 되면 설령 산소가 질소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온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력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연소실의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산소와 질소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EGR이 장착되게 된 배경인데요. EGR이 고장이 잘 나죠. 왜냐하면 그 배기가스로 나가는 그 PM이죠, PM. 결국은 DPF를 거치지 않은 배출가스거든요. DPF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좀 나은데 DPF도 거치지 않고 바로 머플러로 나가는 그 공기를 바로 연소실 쪽으로 유입을 하다 보니까 그 카본에 의해서 고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기가스가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고온이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다 보니까 또 EGR이 좀 고장이 잘 나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EGR을 제어하는 모터 그 제어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모니터링 하는 또 그 시스템에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악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EGR이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좀 잘 나는 편인데 이 EGR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고장 코드를 띄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력에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답답하죠. 시원하게 쭉 이렇게 출력이 나와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시원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페일스웨프에 걸리게 되면 차가 나가질 않아요. 그랬다가 또 고장 코드가 사라지게 되면 또 거짓말처럼 차가 나가기도 하고요. 고객님 이분도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이제 수리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어서 이 정비를 의뢰하셨고요. 또 DPF는 지금 이 차량이 17년식에 약 16만 킬로 정도 이렇게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DPF도 한번 클리닝을 할 쯤이 돼서 DPF 클리닝도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지겹고 재미없거든요. 영상만 길어지고. 그래서 혹시 다음에 좀 더 깊게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비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